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양의 기술적인 문제점,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언론 보도 보고 계신 거죠? 네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기상이 받쳐줘가지고 예. 이상 없이 예정대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공정들이 남았는지 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현재 세월호가 제킹 바지선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수면으로부터 2.7m까지 올라왔습니다. 2.7m, 예. 이 2.7m까지 올라왔는데 13m까지 수면상에서도 띄운 다음 예. 이 세월호를 반잠수선이 있는 안전지역까지 옮겨서 예. 반잠수선에 탑재를 하면은 세월호 인양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잠수식이라는 게 뭐죠? 네, 반잠수식이라는 것은 배에다가 물을 넣어서 깔아앉혔다가 아하. 배에 물을 빼면은 배가 뜨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아하. 배를 물에 가라앉혔다 띄웠다 하는 방식을 반잠수선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배를 가라앉혀서 그 위에 세월호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물을 빼서 세월호와 함께 배가 올라오는 세월호를 갖다가 띄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목포항에 도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육지로 옮기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네네.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실어서 목포 신항 철계부두로 가서 목포 신항에서 육상으로 올리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고난이도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하. 세월호를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올려놓으면은 세월호는 안전하게 인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핵심이군요. 네. 네, 반잠수선에 올라가는 순간 인양은 성공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이 과정 중에? 네,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작업의 관건은 해상 상태입니다. 해상 상태. 해상 상태가 파고가 1m 이내에 바람이 초속 10m 이내로 불어야 됩니다. 이 부는 것도 작업이 시작해서 작업 끝나면 72시간 동안 지속이 돼야지 중간에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또는 파도가 치면은 인양하는 인양틀이 절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 기상 요건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날씨만 받쳐주면 이건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방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는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이 이틀 동안에
지금 기상예보는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기상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상황이었고, 이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왜 굳이 이 기술력도 검증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상하지세 LBG를 선택했으며,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이 다 제시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상하이세 LBG가 제시한 방식으로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다른 업체가 제시한 방식으로 하고 했느냐. 이거 처음부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문제. 네, 저도 그 보는 시각이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술 점수 1등에서 4등까지 제안서를 낼 때 모든 업체들이 제킹 바지선으로 인양하는 것을 제안했고 상하이 살베지만 부력제에다가 크레인을 쓰는 방법을 썼는데 예. 왜 상하이 살베지를 그러면 선택했느냐. 851억이라는 1000억에 못 미치는 852억이라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상하이 살베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아, 요인이 가격밖에 없었어요? 네네.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상하이세 LBG를 기술 점수는 낮았는데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가 가격이 싸서 그랬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이세 LBG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업체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방식을 제시했던 거군요, 처음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살베지도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누누이 해수부에 건의를 했으나 예. 해수부에서는 가격 점수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하이 살베지를 준다 해서 상하이 살베지가 이 작업을 시도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1년 거의 4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한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제안한 제킹 바지 방법으로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지금 작업이 현재까지 한 50% 그러니까 난이도로 봐서는 50%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이상 없이 아주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애초부터 다른 업체들 모두가 제시했던 방식대로 했으면 진작에 올라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럼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 그럼 실제 전문가로 보시기에 가격이 결과적으로 싸게 먹힌 건 맞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싸게 먹힌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른 업체들은 999억, 990억, 1000억 이 근처에서 가격을 냈는데 상하이 살베지 방법은 배를 눕혀서 누운 채로 그대로 올려서 육상에 놓기 때문에 육상에서 뒤처리하는 데 40억이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세월호 주변에 유실물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예. 펜스 치는데 60억 들어가고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852억에 계약했으니까 95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거의 돈은 비슷하게 들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느냐. 그것은 가격이 싸고 올릴 수 있다라고 해수부에서 판단해서 아마 선정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맞먹게 들어갔고 실제로는 싼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도 그대로 들고 시간만 낭비한 셈이네요. 예, 시간만 낭비했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까지 원래 인양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상하이 살베지의 기간을 연장해 줘가지고 지금 인양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낸 가격이 850억인데 추가 비용이 들면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 내에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부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돈 100억 추가는 우리 정부가 준 겁니까? 이제 해수부에서 준 건데 이것은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이 살베지가 다 부담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50억 이후로는요? 예, 아니 지금 인양에 관련된 것은 상하이 살베지가 인양 공법을 바꾸고 다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하위 살베이지가 전부 다 부담을 하고. 공법을 바꾼 다음에는? 네. 아니,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오랜 시간 지연되고, 게다가 실제 우리 정부가 지급한 게 950억이고 하면,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851억은 지불을 하고요. 예. 나머지는 추가 비용으로 그 상하이 살베이지 방법으로 인양을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서 그 해수부에서 우리나라 업체에 돈을 주어서 그 뒷수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지 상하이 살베이지한테 돈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총 100억 을 더 추가 지불한 건 맞네요. 그렇습니다. 더 비용이 더 들은 거죠. 그러나 그 돈이 상하이 살베이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전체 인양 비용에 실제로 다른 방식이면 진작에 끝났을 방식의 비용만큼 들었던 건 사실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방식을 선택한 게 가격 때문이라는데 그 가격 메리트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예, 메리트. 왜냐하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인양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것은 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1년을 더 기다리게 만든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게 아니니까 여쭙지 않겠는데 최소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우리 정부 너무 무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세월호 요것을 그 업체 선정할 때 이런 내용을 다 몰랐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지 않았느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 세월호 인양 업체를 선정하는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좀 실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실력이 없었다. 네. 뭐 정치적 의혹을 가지신 분들도 있긴 한데 기술자로서 보기에는 이 기술을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혀. 예, 이 기술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이 기술은 안 된다라고 90% 이상이 반대를 했는데 굳이 이 기술을 선택해서 실패를 한 그 이유,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들이 모르면 국내 기술자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굳이 안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안 가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구멍이 이제 150개까지 거의 뚫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세월호 주변에 유실막 설치하는데 60억이 들었거든요. 예. 추가 비용이. 그 다음 세월호를 처음에 상하이 살베이지 방법으로 인양할 때는 부력제를 넣기 위해서 100개 이상의 구멍을 뚫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부력제를 넣고 인양하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 구멍을 인양한 다음에 다시 틀어막고 올렸는지 그냥 놔두고 올렸는지를 점검해보면 유실물이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그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또 문제 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다 육지로 올린 다음에 세월호를 절단해서 객실을 분리해서 조사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사고 원인을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배가 훼손이 너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지금 세월호 인양 목적이 실종자 탐색하고 사고 원인 분석인데 이걸 통째로 올리려고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육상에 올려놓고 절단한다. 이것은 저는 부동의합니다. 왜냐? 그 많은 고생을 해갖고 통째로 올려서 사고 원인 분석하고 실종 탐색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육상에 돈 들여서 올려놓고 그걸 절단한다는 것은 저는 부동의하고요. 이해가 안 가는 원형 거죠.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최소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구멍을 내서 접근로를 만드는 건 몰라도 배를 어느 그 상부가판을 절단해서 그 뒤처리를 하겠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해 안 가시는 지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배가 좀 더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 대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사고 해역에 나가 있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셨죠. 김형욱 전 조사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인양 현장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가족들도 함께 계시죠? 네, 유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평정심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유가족분들이 예. 한숨도 잠을 못 주무시고 인양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요. 네. 몇몇 어머니분들은 간혹 눈물을 흘리시거나 한숨 내시고 또 하늘을 쳐다보시고 계시고 좀 그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심정은 뭐 저희가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일 텐데 오늘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방금 기술적인 부분 짚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게 이거 진작에 됐을 수 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갑자기 발표되고 그런 이후에 2주 내로 이런 게 다 이루어질 거였다면 지난 3년간 왜 못했냐 이런 그 의문을 가지거든요. 네, 저희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애초에 했던 방식이 다 실패한 결과이고, 그렇죠. 상하이 셀비지 이외의 업체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지금 인양을 하고 있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네. 애초에 그 상하이 셀비지가 아닌 다른 선진적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인양을 시도했다면 이것보다는 빠르게 인양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물증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그렇습니다.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이 안 됐다면 기각됐다면 이게 과연 됐을까 이런 의구심도 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탄핵이라는 결과가 없었으면 과연 배가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 떨쳐버릴 수 없죠. 그렇죠. 탄핵되고 3년간 안 되다가 탄핵되고 2주 만에 된다는 게 이게 2주 만에. 그렇죠. 네. 우연으로 쳐도 이거 참. 우연치고는 너무 시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관으로 보시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선체가 방금 전에도 그런 문제 이야기했는데 왜 선체를 절단하냐고 이렇게 힘들게 3년 만에 올려놓고 저희들도 저희 특조위가 활동할 시기에도 선체 절단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그 반대 이유는 선체를 인양하는 목적이 아까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미습자 수습 그리고 선체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가장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체를 절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배선의 문제 그리고 조타실, 기관실 대법원에서도 분명히 판결한 것처럼 선체가 그렇게 급편침해서 침몰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계적 결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절단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도 차를 절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습자 수습과 관련돼서도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배를 절단하게 되면 화물들이 안에 한쪽으로 몰려 있을 텐데 그 화물들이 한쪽에 몰려 있는 화물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미습자분들이 객실에만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물실에, 그 배가 그 옆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미습자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단하게 되면 그 미습자들을
온전하게 수습하는 방식도 쉽지 않을 거다,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또 이제 그 의혹을 가지는 것이 국내 기술전들 모두가 반대하고 다른 업체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셀비지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구멍을 140개 뚫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선체가 훼손됐는데, 네. 근데 그 기술은 또 적용을 못했어요, 끝내. 네, 결론적으로는 그 기술이 필요 없는 행위였고 선체를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구멍만 뚫어놓고 또다시 이제 증거물이 된 배는 훼손시키고 그 기술은 적용을 못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네. 배를 훼손시키려고 거꾸로 이 기술을 적용하자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결과 아닙니까 이게.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또 특조위 활동할 시기에도 개선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절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그 절단물이라든지 그리고 청공, 특히 청공 부분인데요. 예. 청공을 뚫었으면 그 뚫은 부분들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그 특조위 있을 때 확인한 결과는 그걸 배 안으로 다 집어넣었다. 이게 해수부의 대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배가 올라온 후에 그 부분이 그 예전에 뭐 외력설도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장들을 확인을 하려면 네네. 그런 선체의 외관부터 내부 상황, 조타실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현장을 가까이 갔던 유가족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배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낙담을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네. 좀 걱정입니다. 가장 신체 훼손이 많이 되는 방식을 채택해놓고 네. 그렇게는 결국은 안 하고 애초부터 모두가 주장했던 방식을 채택해서 올렸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 된 거죠. 네. 모두가 반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네.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방식으로 결국 인양에 성공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인양은 못하고 구멍만 네. 뚫었다.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의혹 있었지 않습니까? 배에 무슨 구멍이 나서 네네네. 배가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았는데 틀림없이 뭐 배 아래쪽에 어딘가에 네. 그 구멍이 난 거 구멍이 아니냐. 있거나 예. 네, 그런 주장도 있었죠. 근데 그 구멍 자체를 이런 청공을 뚫어버리면 그걸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확인할 네.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데 네. 한두 군데도 아니고 140군데, 150군데 뚫어버렸으면 말이죠. 뭐 그중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m가 넘는 것도 수십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 자, 그래서 이거 해수부를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선체를 조사하는 것도 조사하는 거지만 조사 대상이 해수부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 해수부 뭐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특조위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필요 없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요. 예. 전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오죽하면 유가족분들이 종거차도에 텐트를 치고 네. 24시간 감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저도 모르겠죠. 해수부의 저는 크나큰 과오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게다가 구멍뿐만 아니라 이제 선체를 절단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좀 특조위는 이제 해산이 돼버렸고 해산됐죠. 예. 네, 해산되고 저희 조사관들 특조위가 끝난 후에 강제로 종료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더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고 그냥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조사관들이 한 10여 명이 남아서 지금
계속 조사 활동들을 진행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거 완전 자비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가 해산했는데. 9개월째 지금 무급으로. 정부가 해산했는데, 조사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멈출 수 있냐고 자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세월호 올라오는데, 이 선체를 조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네.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이게 통과되고 행정적 절차를 거치려면 2개월이 걸린다면서요. 네, 특조위의 과정들을 보면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데 조사관들을 뽑는 데만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해수부 발표로는 해수부가 조사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2개월 그렇게 동안. 되면, 예. 네, 그렇죠. 해수부가 선체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들을 해수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개월 동안 해수부가 안 기다리고 선체 절단하고 자기들이 조사해서 결과 발표해버리면. 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대선 마지막 본회의가 3월 28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반드시 3월 28일 날 위원들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되고요. 위원들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대선 기간이라서 이게 정치권에서 이게 신경을 못 쓸 텐데 그래서 더더욱 이 시점에 이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 세월호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죠. 아닌데 이때가 정치인들이 4년, 5년 내에 가장 바쁜 시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지금의 시기를 고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죠. 네. 3년을 기다려서 이 시점을 딱 택한 이유가 진작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기술을 적용했더니 좀 2주 만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참네. 그걸 3년을 기다렸는데 이 시점을 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뭐 의구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드는 게. 네. 끝도 없습니다. 정말. 세월호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의구심만 더 커지는 게 세월호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는 구석이 저도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배가 좀 올라와서 배 상태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면 저희가 전화 연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해역 인양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욱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었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게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게티 이미지 뱅크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 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 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타워. 자, 불친절한 AS. 오늘은 세월호 관련 문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비슷한 의구심이죠. 왜 하필 이때냐. 기각됐으면 인양될까. 증거 인멸하러 간 거 아니냐 이때까지. 네, 그런 문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 캐나다에서 유튜브로 듣다가 목에 가서 생방송으로 들으니 감격. 네. 라디오로 직접 듣는 게 감격스러울 수도 있군요. 네. 다 저 때문이죠. 말해놓고 보니 저도 웃기군요. 자, 그리고
택시. 이번 주 택시 2대 탔는데 둘 다 김어준 뉴스공장 듣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전국의 모든 택시가 뉴스공장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교육을 왔는데 3박 4일 동안 왔는데 뉴스공장 못 듣겠구나 했는데 숙소에서 교육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기사님이 뉴스공장을 듣고 있습니다. 반가워서 크게 틀어주세요. 외쳤어요. 자, 뉴스공장으로 대동단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뿐이 없는 MIT 도시계획과 박사님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 참 울먹울먹 두근두근 참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특별히 세월호를 3년간 하루도 잊지 않고 지냈다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쪽에서는 정말 분노가 심을죠. 그러니까요. 이런 나쁜. 그러니까요. 아니 2주 만에 올라올 걸. 글쎄 말이죠. 인양한다고 발표하고 2주 만에 올라왔잖아요. 글쎄 누가 사라지자마자 2주 만에 결정하고 2주 만에 네. 올라오니 이건 참 무슨 조화도 아니고 작년에도 못하고 재작년에도 못한 일을 왜 그렇게 그냥 만 3년을 못했어요. 네. 안 된다고 뭐가 어렵다고 뭐. 정말 앞으로 꽤 내부자 제보들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문제. 근데 이제 거기에 관여하거나 반대했던 분들보다는 대부분 거기 부역했던 분들 내부 사정을 잘 알 테니까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물분을 네.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네. 있겠죠. 그럴 겁니다. 특히 이제 직접 공학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네. 더더욱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저는 이제 지난 2주 동안 그 4대강 했는데 4대강 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부역자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네. 근데 그 부역자들도 사실은 어느 만큼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자라 해서 자기가 양심선언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그거에 물론입니다. 대해서는 상당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승일 씨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훅 결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라면 어느 때라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당연한데요. 네. 저는 이 세월호 관련해서 다큐도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만감이 교차하는 유가족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올라오고 나서 또 배를 절단한다니까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대선 5월 9일 전까지 다 헤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대선 전까지 모든 걸 다 그냥 증거 인멸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급한 거예요 지금. 글쎄 말이죠. 자기들이 급하니까 이렇게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이거 세월호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 이게 국민 노릇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대선 전까지 이걸 다 끝내고 다음 정부에서 문제 삼기 전에 네.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네. 절단할 거 절단하고 막 다 올려놓고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급하니까 네. 2주 만에 다 될 수 있었던 거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의구심이 드는 게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네. 참. 좀 가라앉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김어준 총선이 이걸 안 하실 수가 있느냐. 제외 국민 투표 네. 등록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3월 30일까지. 그래요?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김어준 총수님께서 그 한마디 해주시면 네. 엄청나게 할 텐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외 국민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제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이달 말까지군요, 신청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30일까지, 말일이 아니라 30일까지 등록만 하시면, 그 다음에 네. 물론 가셔서 해야 되지만, 30일까지 등록을 꼭 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난달에 겨우겨우 법 통과시켜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겨우겨우 지난달에 통과된 법이고, 네.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계신 국민들. 뉴스 공장을 들으신 분들은 이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3월 30일까지. 방송 들으시면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된다고? 인터넷 신청됩니다. 인터넷으로 네. 신청이 된다고 네. 합니다. 자,
원래 오늘은 뉴타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아니 근데 하십시다. 시작은 해놔야 되니까. 예. 그리고 세월호 얘기는 다 조금 하셨어요? 크게 아니 4대강 얘기를 다 하진 못했고요. 세월호 얘기도 다 하셨어요? 아니 세월호 얘기 좀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저기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면 해야 될 일이 얘기가 아니 세월호는 많습니다. 아니죠. 전 국민이 눈앞에서 아 이제 곧 애들 구하겠구나 하는 데서 가라앉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예요 다. 그저 말이죠. 정말 트라우마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렇게 막고 있었으니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걸 더 화가 나는 거죠. 뉴타운으로 가십시다. 뉴타운 먼저 할까요? 뉴타운은요.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의 재앙 프로젝트로 4대강 사업 2번을 얘기를 했는데 MB 재앙 프로젝트. 예. 이명박의 사실 재앙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뉴타운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뉴타운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찬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거품 사기거든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왜 사기인지. 그러니까 왜 사기인지를 뉴타운 그러니까 어감은 잠깐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용어 중에서 일반인들이 아시는 게 딱 신도시하고 뉴타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을 그러니까 뉴타운만 되면은 뭐가 세상이 변할 것 같고 내가 돈방석 위에 올라앉을 것 같고 이거 완전 전문 분야네요. 뉴타운. 네. 그래서 도시계획 박사님. 그리고 도시계획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부동산 이렇게 하십시다. 관련해서는. 예. 일단 결론으로 보면은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될 때 뉴타운 공약 가지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됐을 때 한번 써먹었습니다. 네. 2008년에 대통령 될 때 또 한번 써먹었습니다. 네. 뉴타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은 뉴타운 돌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네. 2007년에 대선, 2008년에 총선. 네. 그러니까 뉴타운 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2번을 써먹었어요. 게다가 그런데 뉴타운을 내세운 곳에서 당시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 가치가 올라가고 자기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으니까. 서울 지역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때 여당이 한 거의 뭐 8, 90%가 여당이 됐으니까. 네, 그때 뉴타운을 다들 내세웠죠. 그래서 뉴타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딱 15년 됐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15년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딱 2008년부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부터 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것도. 가만히 놔두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뉴타운 출구법을 드디어 만듭니다. 출구법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죠.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네. 뉴타운을 이대로 그대로 놔두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쑥대밭이 되겠다.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솔직히는요. 뉴타운을 어느 만큼 지정을 했느냐 하면은 26개 지구에 예. 사실 이거는 이제 크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조그만 지역들이 있거든요. 재개발 구역 뭐 이런 식으로. 네네. 26개 뉴타운 지구에 약 300여 개의 재개발 정비 구역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그때 당시에 구역 지정을 할 때 서울시 면적의 약 한 7, 8%. 그다음에 엄청난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7, 8%를 냈어요. 7, 8%.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을 하면 한 그때는 한 150한 120만쯤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12년에 뉴타운 해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중에 절반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절반이 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절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동안 15년 동안 세월호 가슴 이상입니다. 자기 집 한 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네. 야 혹시 돈 될지 모르니까 해요. 도장을 찍어줘 말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올라가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했다가 그다음에 지구 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니까 막 좋아했다가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2억을 더 내야 된다네. 이러니까 여기서 쫓겨나가고. 처음에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주는 줄 알았죠. 그럼요. 네.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두꺼비라고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까? 서집 다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컨셉인 줄 알았더니 네. 거기를 뺏고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돈을 더 내야 들어가는 걸로 네. 그런데 이게요. 실정은. 예. 정말로 거품 사기인 것이 제가 이제 상상한 건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 해제에 대한 거는 다음 주일에 좀 깊숙하게 얘기할 텐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뉴타운을 직권으로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해제하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그것이 올해 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되돌아갑니까? 말 이후에는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해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제가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자랑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출구법 만든 게 5년 전 다시 2년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직권 해제 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예.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이거를 정말 해제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자, 그럼 네. 그 해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네. 왜 사기인지부터 얘기하죠. 이거 사기는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당시라 그러면 2002년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자기가 시범 사업으로 3개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범 사업도 사기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또 아니 제가 솔직히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과 이명박 전 서울 대통령은 사기를 실천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능하시지만 저는 사기를 감별하는 거에 능합니다. 오직 그것만. 본인은 사기라고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진짜 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왜 사기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에 그렇게 많은 걸 지정을 하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땅값을 확실하게 막 올리는 게 되는데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노무현 시대에 부동산이 굉장히 과열됐을 그렇죠.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 거로 만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되게 된다고 생각하고 약 300여 지구를 지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300여 지구 안 되는데도 안 되는데 마구 그러니까 지정을 해버렸다. 제가 여기서 딱 하나 오세훈 시장을 제가 딱 하나 칭찬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지정했다고 막 지금 뉴타운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적어도 사실은 뉴타운 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이 되긴 됐지만 이거 더 지정했다간 큰일 나는 걸 알았어요.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추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재선할 때도 추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근데 이제 뉴타운 오세훈 시장은 이거는 알았던 거죠. 이제 이거 도저히 될 사업이 아니다. 이거 했다가는 완전히 정말 서울 거덜나겠다. 주민들 큰일 나겠다라는 거 하고. 첫 번째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다 올리게끔 해가지고 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동산 경기 올라가게 해서. 그리고 그 과열 거품을 만드는 게 본인한테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전체 국정에서 보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한 거죠.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띄워놓고 거기 그 이익만 먹었고 누군가가 실제로 그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 절반이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피눈물은 당연하고 그동안 뭐 도시가 쇠락한 거는 말할 것도 빈집 많이 생긴 거는 그래서 생긴 사회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갔던 그 계획 비용들이 있어요. 뭐 300여 지구에서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매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해제를 하면서 약 70%를 또 우리의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줬습니다. 또. 그냥 그거 안 하면은 또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또 한 1,500억, 2,000억 정도 돼요. 그럼 누가 돈을 번 거예요, 도대체? 돈을 번 거는 대다수는 피해를 받고. 이렇게 하죠. 이게 뉴타운의 사기에 우리가 또 한 번 놀아날지도 모른다는 건데 그 중에 한 20%에서 30%는 뉴타운이 아주 잘 된 데도 있습니다. 잘 된 데도. 그러니까 뉴타운이 전체가 잘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잘 되는 거죠. 일부분만 잘 되는데 근데 그거는 뉴타운으로 지정을 안 했어도 잘 될 것이었다. 뉴타운과 무관했다.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거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속이고 솔직히는요, 이것 때문에 이익 본 사람은 당시의 대통령과 당시의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5년, 10년 동안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던 거예요. 건설업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뭐든지 거리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박수 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나서서,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결과적인 혜택을 입었을 수는 있지만.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거품이 생겨서 꺼지면은 자기네들 또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자 되세요 할 때는
그 시점에 부자 되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딴 사람들이 다 같이 다 같이 꿈꾸게 만드는 거. 이게 나쁜 거고 이게 바로 공공의 사기다. 아주 이겁니다. 특정 소수만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일종의 로또를 다 같이 꿈꾸게 만드는 거. 이게 공공의 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 7, 8% 정도는 이득을 볼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극소수가 이익을 가져갔다. 네. 지금도 이거 들으시면서 뉴타운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사기가 다시는 공공의 정책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게 사기인 이유는 그걸 다 알고 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죠. 사기라는 건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을 펴다가 실패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정책의 오류하고 사기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제와 또 그리고 누탄이 왜 사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몸에 와닿게 알려주세요. 일단 사기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